삶의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귀농 귀촌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10배가 늘었는데요. 장래규 PD, 귀농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귀농 귀촌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취업난,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귀농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 그동안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농촌의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0년 넘게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농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귀농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귀농 귀촌 일자리 창업 박람회.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로 박람회는 북적였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전원 생활을 꿈꾸는 귀농 귀촌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4천여 가구에 달하던 귀농 귀촌 인구가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귀농 귀촌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 쪽에 일자리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은퇴 연령이 도래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직장이 없게 되고 도시에서 계속 생활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 또 시골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람들 가치관이 좀 바뀐 부분이 있죠. 도시에서 굉장히 그 경쟁 압박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보단 경제적으로 좀 기회가 좀 미흡하더라도 농촌에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이런 심리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귀농 1번지로 손꼽히는 충남.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귀농한 인구가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접근성이 지리적으로 좀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작목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 문화센터 등과 연계 추진하는 찾아가는 귀농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 대전시 등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귀농귀촌 현장교육 그리고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등이 힘이 발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산 고북면으로 귀농한 주태관 임혜숙 부부. 연고도 없는 서산에 정착한 건 온화한 날씨와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다. 서산은 공기도 좋고 또 적당히 도시가 또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아프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하니까 병원에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데 병원 큰 병원도 있고 도시도 다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다. 2012년도에 정년 퇴직하고 남자들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로망인 시골 전원 생활하고 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집을 한번 져보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년 퇴직하자마자 실향에 옮겼는데 또 마침 그때 이제 집사람이 중한 병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남편은 10개월간 손수 집을 지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년 동안 아내는 건강을 회복했고 부부는 현재 시골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 만족은 아니에요. 뭐냐면 요즘 이제 그 계절마다 5월에서부터 이게 가을 때쯤까지 벌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벌레들은 제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최고의 그 문제인데 지금도 그 스트레스는 좀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보다는 제일 만족도가 더 높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뼈를 묻고 살겠죠. 현재 고구마와 고추, 깨농사를 짓는 부부. 최근에는 귀농인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재배 농산물들을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내가 판매처를 확보해서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은 실패 확률도 없고 이 농업을 하는 그런 즐거움도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이 판매처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할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 어진농부가 지금은 해미 직거래 장터라는 데를 가서 우리의 그 품목들을 손님들에 판매해서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 5년차 이미숙 씨. 그녀는 예산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그 귀농을 하셔서 1년에서 3년 정도 되신 분들도 와서 많이 상담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 같은 거를 많이 못 받으셨고, 그다음에 1년에서 5년까지를 전입신고를 해서 1년에서 5년까지를 귀농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창업자금이라든가 소규모 농기계라든가 뭐 선도농가 현장실습이라든가 그런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토박이인 그녀가 농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소를 키우고 싶어 했던 남편의 바람 때문이었다. 남편이 30년 꿈이 그러니까 소를 키우면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오니까 또 한우 키우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할 만한 곳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주민하고 많이 친해지면서 진짜 저희는 마을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던 시골 생활.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귀농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근데 처음에는 농촌을 외국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잘 몰라서 서울만 살았기 때문에 농촌의 이런 현실 같은 것도 모르고, 또 시골 분들은 또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될지 그런 방법들을 연습을 안 했잖아요. 그 이별 연습도 못 했었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인사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한 10분이면은 차로 올라가는데 어느 날은 30분, 1시간도 걸릴 때가 있었어요. 올라가면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마음을 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남편 역시 귀농 초창기 고된 홍역을 치렀던 상황.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귀농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시골이라는 그 시골 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없이 교육도 안 받아보고 무작정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반대하는 것도 있었고요. 뭐 젊은 사람 오니까 좋긴 좋은데 축사만 아니면 다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마을에 많이 좀 기대가지고 마을 회관이나 마을 행사 있을 때 많이 가고 그러면서 좀 친분 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식구처럼 많이 대해주고, 지금 마을에서 좀 일도 좀 맡고 있거든요. 마을 일을요. 처음에 좀 애로사항은 좀 많았습니다. 솔직히요. 아내는 귀농 후 깨닫게 된 삶의 소소한 행복을 말한다. 제가 귀농을 안 했다면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게 자연의 고마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너무 추운데 그 햇빛의 그 따뜻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밤하늘에 캄캄한데 그 밝은 달과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 하나를 요만한 게 심어져서 어느새 나무가 돼갖고 그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고, 또 저희가 이제 소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의 신비도 너무 신비롭고. 이처럼 늘어가는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근데 박람회 같은 거를 저희들이 매일 개최를 하면서 박람회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는지, 그 지역의 특색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역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총 사업비 60억을 들여 지난해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체류형 교육기관이다. 예비 귀농인들이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영농 교육을 받고 농사짓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준비 없이 이제 귀농을 하셔가지고 이 집을 짓는다든가 하우스를 쳐놨다가 정착을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군에서도 또 이제 일정 부분 또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귀농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실제 여기서 1년 거주하고 농업 기술이라든가 어느 정도 습득이 돼서 이분들이 나가면은 농업 소득을 가지고 농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좀 내보내서 금산에 오시는 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정착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좀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이 이제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정년 퇴임 후 귀농을 결심하고 이곳에 입주한 최중락, 이근임 부부. 다양한 체험과 실습, 그리고 부부가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귀농교육센터에 만족하고 있다. 대개 귀농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귀농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제 망설이게 되고 그랬을 때 여기 와서 마침 그 모든 시스템이 일체화돼 있어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몸만 왔습니다. 특히 이제 각종 시스템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텃밭이 가까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가까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는 저는 거의 120%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조용준, 이미선 부부. 전원 생활을 꿈꾸던 아내를 위해 예정보다 일찍 귀농을 택했다. 올 가을이면 본격적인 농사일에 나선다.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영농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 도움도 받아야 되고 담당 뭐 지자체라던가 이런 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본인 자체가 이제 영농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해서. 사모님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냥 일단 같이 있는 것도 좋고 같이 농사를 짓는 것도 좋고 앞으로 그냥 좀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좀 더 여유롭게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습은 경험했지만 위험 부담이 큰 농사일. 조용준 씨는 정착할 때까지의 생활자금 마련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교육 같은 경우에도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들이 70% 80% 이상 그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는 교육들이라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젊은 귀농인들이 내려왔을 때 정착을 하고 여기 있으면서 당장에 먹고 살 만한 최소한의 그 생활 자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내려오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귀농을 하고 싶어도 돈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행히 최근 불고 있는 귀농 귀촌 바람이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35년이 되면은 한 350만에서 400만 정도 그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5,900개 행정리가 있는데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그 원주민 수보다 귀농귀촌인의 수가 더 많은 지역들이 그 절반 이상 차지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조화롭게 그 공생 공용하는 이런 방법들도 이제는 충분히 모색돼야 될 거고 이 한 3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매년 10만에서 한 20만 정도씩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 걸맞는 인프라, 교육, 복지, 의료, 문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네, 누구나 한 번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귀농을 꿈꾸지만 사실 농촌에서의 삶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귀농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귀농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지역에 맞는 작물 선택, 지역 주민과의 화합, 영농 기술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귀농은 결코 장밋빛 미래가 아닌 만큼 환상을 갖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예, 이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의 귀농 정책들은 지금 잘 마련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급격히 증가하는 귀농인들에 비해 귀농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귀농,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2년 전 서산시 운산면으로 귀농한 박수호 씨.
그는 멜론과 고추를 재배 중이지만 해마다 작황이 좋지 않다.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좀 처음에 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 기술센터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작물에 대한 이해와 기술 부족으로 현재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아내는 다른 일을 하며 가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면 더 좋은데 그 사람마다 자기의 능력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많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려온 후로부터 너무 뭐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작물을 빨리 해서 돈을 벌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늪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다 버렸어요. 2년차 초보 농부에겐 생각만큼 쉽지 않은 농사. 발빠른 영농기술 체득과 농촌생활 적응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결국에는 뭐 기술센터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본인의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이게. 사실 해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이 생각도 많이 가져야 되고 몸을 또 많이 부지런하게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안 하니까 결과로서는 이런 이렇게 작물이 이렇게 병이 가고 하는 거죠. 모두가 초록빛 환상을 가지고 시작하는 귀농생활. 여기에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착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은 아까 되는데 이게 조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귀농이라는 자체가 그 장소를 옮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생활 자체, 생활의 그 생각 근거지를 옮긴다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귀농하기 전에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준비를 철저히 하면은 또 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또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탄탄한 농업 정책들이 필요하다. 귀농 귀촌을 지원하는 기본법인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었다. 작년에 15년 1월에 귀농 귀촌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정됐고 그 제정된 내용에는 이제 귀농 귀촌 정책적 추진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종합 계획이라든지 귀농 귀촌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고요. 그에 따라 저희들이 기존 정책들을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데 비해 정부의 현실적인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6년도 농림부 예산을 보면은 14조 3,60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귀농귀촌 그 창업자금 2차 보전해주는 거 빼놓고 순수 예산만 166억 정도뿐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전체 예산의 한 870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에 이제 한 5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귀농귀촌 전 단계 교육에 한 29억, 종합센터 운영비 한 10억, 그리고 나서 뭐 박람회나 뭐 이런 사소한 거 쓰고 나면은 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도시에서 귀농귀촌 박람회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주관을 해서 1년에 뭐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가보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마치 일종의 환상을 좀 심어주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귀농을 하십시오. 뭐 가면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귀농을 권장하게 급급하지 시골로 이사 간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보나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그런 권장만 하는 그런 풍조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차별화되지 않는 교육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별 상세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귀농 전 단계에 농림부가 하는 교육, 그다음에 도단위 교육, 귀농 후 단계에 농진청 안에 도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교육이 총론, 강론, 세론으로 들어가고 위계도 달라야 되고 특징도 달라야 되고 지역의 농업을 반영한 특성적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다 똑같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언발의 오줌 누기라 그럴까? 그냥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창조적이고 좀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이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세대인 청년 귀농인. 초기 투자비가 넉넉하지 못한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청년 귀농자들의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농사일이 몸에 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자본이 없고 오로지 젊다는 게 그냥 한미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골로 내려가니 땅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영 규모를 좀 넓히면 먹고 살 만큼 농업소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몇 년 걸릴 겁니다. 그 몇 년을 통과하는 시간, 이 사이에 현금 소득이 없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귀농인을 위한 담보대출 제도도 있지만 이 역시 청년 귀농인들이 활용하기엔 제약이 많다는 것.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 3억입니다. 3억이고 뭐 12,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조건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큰 것 같지만 총량을 보면 그게 이제 몇백억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농촌 시군이 150개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한 개 시군에 한 10억 평균 이 정도인데 그러면 뭐 다 3억씩 용지 안 받고 1억씩 받는다고 해도 한 개 시군에 1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담보대출이거든요. 근데 젊다는 건 담보를 잡을 자산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고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청년 귀농인 육성에 적극적이다. 청년 귀농인에게 청년 취농 급부금이란 급여 형태의 보조금을 장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지원 정책이 일본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300명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원하면 거의 누구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만 40세 이하의 월 15만 행, 150만 원 정도를 뭐 간단하게 이제 10만 원씩 잡아서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 7년 동안 하고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그리고 귀농인들이 마을 주민들과 화합해서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귀농귀촌 좀 강의를 할 때 처음에 가면은 시어머니가 30분 생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마을 사람이 시어머니로 남아 있다면은 나 자신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로 바뀔 정도로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도 마을 사람한테도 나름대로의 공동체 교육이라든 이런 거를 잘 하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마을이 이루어져야 마을 자체가 존재하는 거니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물 선택에 있어서도 귀농 지역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저는 오는 해에 저희 마을에서 실패해서 나가시는 분을 봤어요. 마을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장목도 이제 장목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귀농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분의 실수는 그 마을이 그쪽이 한우가 많이 키우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장목은 메주였어요. 된장. 근데 맞다고 생각하세요? 부푼 마음으로 시작하는 귀농. 하지만 귀농 실패로 인해 역귀농을 선택하는 사례도 전체 귀농 인구의 10%에 달한다. 역귀농 사례의 어떤 주 원인을 보면 사전에 준비가 없이 낭만적 희망 또는 전원생활 동경 이런 것들로 해서 내려오신 분들이나
가족과 같이 내려오지 않고 단독으로 오신 분들, 그다음에 귀농에서 소득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생산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덜 돼서 소득 기반 창출, 안정적인 소득 기반 창출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무엇보다 귀농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농지와 거주지를 임대하거나 꼼꼼한 준비와 체험 기간을 거친 후 농지 등을 구입하기를 전문가는 권한다. 농사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상당한 기간,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직접 해보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덜커덕 그 시골에 집부터 짓고 자산을 막 쏟아붓지 말고 임시로 좀 머물면서 처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몇 달씩 머무르다가 확신이 들 때쯤 정리를 해서 내려오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주시 계룡면에서 쌈채소를 재배하는 이충일 씨. 그는 귀농 3년 만에 연간 1억 원이 넘는 소득으로 부농의 꿈을 이루었다. 총 하우스 4개 규모 했을 때 연 소득이 대략 1억 5천에서 6천 정도.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거 제외하고 또 포장 배송비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은 저한테 남는 금액은 8천에서 9천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 정도 금액 봤을 때 제가 직장 다닐 때 과장으로 있을 때 받는 연봉 이런 거 비교했을 때 2배 넘는 것 같아요. 그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귀농 준비, 지역에 맞는 작물 선택, 그리고 SNS를 통한 쌈채소의 활로 확보였다. 처음 귀농하면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그 작정을 하고 내려왔던 게 뭐냐면 절대로 나는 내가 농사진 이 농작물을 헐값에 넘기진 않겠다. 가급적이면 직거래 위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소비자들이 알아서 입소문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팔로에는 지금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농지 또한 10년 장기 임대를 하다 보니 위험 부담은 줄고 초기 투자비도 적게 들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농지은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장기로 이렇게 빌릴 수가 있어요. 농지라는 게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임대를 해서 쓰시게 되면은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낮출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만약에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든가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든가 이랬을 때 농지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는 아이들까지 행복한 농부의 삶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저는 제 자식들까지도 이어서 계속 농사를 져줬으면 제 자식들도 저랑 같은 지역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같이 농사 지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제 최종적인 그 꿈이 자식들하고 같이 농사 짓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농촌 마을이 귀농인들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와 함께 다양하고 체계적인 귀농 정책들이 황금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네, 우리나라의 농업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계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농업 정책들이 절박한 상황인데요. 해외 선진국의 농업 정책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금융, 교육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 청년 귀농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현실의 벽은 높은 상황입니다. 예, 이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의 철저한 준비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이에 못지않게 정부의 탄탄한 지원이나 또 체계적인 교육들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의 젊은 피를 수혈하게 되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로 농촌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젊은 귀농인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젊은 귀농인들에 대한 중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 장래민 PD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귀농 귀촌이 늘어나는 만큼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귀농 정책이 뒷받침되어야겠습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